안녕하세요. 조은주입니다. 대한민국의 사업체 수는 약 920만 개라고 하는데요. 이는 우리나라가 기술 강국, 산업 강국, 그리고 수출 강국임을 의미하는 숫자겠죠. 매년 꾸준히 증가해가며 곧 1,000만을 넘길 대한민국 국가대표들. 오늘은 혁신의 DNA로 대한민국의 경제를 이끌어갈 이들의 이야기와 더불어 사업을 할 때 도움이 되는 정보까지 준비해봤습니다. 지금 클로즈업에서 함께 만나보시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귀한 정보들만 모아 클로즈업해서 보여드리는 리포터 김연영입니다.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업인들이 모두 모여있는 곳이라고 하거든요. 뛰어난 기술력과 새로운 아이디어로 중무장한 이들을 함께 만나러 가보시죠. 특이한 기계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 네네. 기계가 굉장히 특별해 보여요. 네네. 어떤 기계예요?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만들어진 제품이고요. 그리고 공중보건위생 산업의 가장 획기적인 손 씻기용 핸드샤워 세정기입니다. 우리 몸을 씻잖아요. 네네. 그게 아니라 손을 샤워시켜준다고요? 네네, 그렇죠. 손이 오염물질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거를 소독만 하고 있는 상태인데 소독만 하는 게 아니라 물로 다 씻고 필터를 통해서 공기청정 필터를 통해서 손을 말리고. 많은 기업들에도 많이 입점이 되어 있겠어요. 네네, 많이 들어가 있죠. 지금 뭐 해썹 때문에 식품회사는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제품이고요. 네. 어떻게 이 제품을 개발하게 되셨어요? 한 10년 전에 그 대구에서 식중독 사고가 일어났었잖아요. 그걸 보고선 손 씻기가 정말로 중요하구나. 손 씻기를 보편화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를 생각했다가 야, 우리나라에 이 핸드 샤워기만 있어도 네네. 이제는 바이러스 걱정은 없겠네요. 네네네. 우와! 아, 손을 이렇게 네, 손을 쉽게 이제 해. 눌러주시고 씻으시고. 오. 소독액이 이제 분사가 됩니다. 그러면 손을 한번 비벼주시고요. 우와, 나왔어요. 네, 비벼주시면은 이제 끝나는 겁니다. 우와, 운동기구가 너무 예쁘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처음 보셨죠, 이런 제품들. 와, 아니 진짜 네. 디자인도 너무 예쁘고요. 아, 예, 맞습니다. 그리고 운동기구 같지 않게 네네네. 집에다가 놓고 싶은 그런 그렇죠. 가구 같은 느낌도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게 딱 저희가 원하던 지향점이었고, 어. 헬스장에서 하시던 운동을 집에서도 하실 수 있게. 그럼 혹시 직접 제작을 하셨나요? 저희가 다 직접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개발을 하신 네, 거예요? 맞습니다. 100% 국내 생산, 국내 제작입니다. 와, 어쩐지 그래서 그런지 우리 대표님 몸도 좋으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럼 제품 한번 체험 한번 해보실까요? 감사합니다. 저도 건강해질 수 있겠네요. 네, 그럼요. 네. 그래서 앉으셔가지고 여기를 이제 손으로 잡으시고, 네. 그래서 이렇게 쭉 위로 밀어주시면 쭉 위로 만세! 만세 하십니다. 만세! 오, 우리나라 만세. 대표님들 만세. 우와. 만세! 그리고 이제 쭉 내리시면 됩니다. 이야. 네. 여러분, 어머, 침대 같아요. 너무 편해. 대표님. 어머, 소파 같은 편안함 뭐죠? 아니, 의자가 이렇게 편안할 수가 있나요? 그리 하다 보니까 저희들 보면은 마을 여의도 빌딩에 납품하게 되는데 그 빌딩 납품 동기는 모든 업체들이 참 참가를 해가지고 그 직원들 선호도에서 이 1위를 해서 저 여의도 빌딩이 다 들어갔습니다. 역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의자답습니다. 아니, 이 회사는 어떻게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제가 30대 초반에 시작해서 지금 75세 44년째 하고 있습니다. 오, 아니 44년째 운영을 해오셨는데 어떻게 하다가 처음 이런 기업을 만드시게 된 거예요? 처음에는 철제 사무용 부품을 시작해서 아, 그랬구나. 10년 안 돼서 전국에 독점을 했습니다. 그 너무 이른 나이에 독점을 하다 보니까 또 사무용 의자 부품을 하게 됐습니다. 아하. 사무용 의자 부품은 대한민국에 없었는데 그 부품을 해서 전국에 다 보급했고 그리 하다 보니 하니까 대한민국의 사무용 환경이 문화가 확 바뀌었고 여러 가지 참 애로가 컸습니다. 그 이기가 한두 번이 아니고 여러 번 왔겠죠. 그 IMF 때 왔지만은 IMF 때로 많은 업체가 쓰러지고 했는데 그 당시 97년도 와서 그 당시 부도가 한 20억 났어요. 났더라도 저는 그 당시 다 피해 나오고 오늘까지 지금 현재 가고 있습니다. IMF 오다 보니까 어음이 네. 다 받다 보면 부도가 많이 맞게 됐죠. 아주 그 하더라도 그때 대응을 잘 해가지고 네. 오늘까지 지금 현재 이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랬군요. 예. 가장 어려웠던 거는 재무 상태였죠. 재무적인 거 자금 조달이 문제였고요. 그리고 이제 제품을 개발하면서 요새 대외적인 상황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금리 인상이니 또 전쟁이니 이런 것 때문에 물가 상승이 너무나 많이 높아졌어요. 그래서 원부자재 상승으로 인해서 제조 원가가 많이 높아졌죠. 저희들은 저렴하게 많이 팔고 싶은데 그렇게 못하는 실정이라 너무 안타깝죠. 경기 침체에도 지금 다가왔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자금이 빨리빨리 돌아야 되는데 이제 그 부분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저희가 특별히 그쪽을 많이 신경을 쓰고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정부에서도 많이 지원을 해주시니까 그 부분도 잘 저희가 받아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기업의 목표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네, 저희가 이제 신사업으로서 저희 이제 운동기구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네. 이 신사업이 저희의 기존 사업을 넘어서는 히트 상품이 되는 거가 저희의 최종 목표입니다. 대표님 화이팅! 화이팅! 와, 오늘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파이팅하고 계시는 대표님들을 만나보고 왔습니다. 각자 사업하는 계기는 각양각색이었지만 모두가 이 성공을 향한 열정만큼은 대단하셨던 것 같아요. 대한민국의 경제를 이끄는 우리 대표님들 앞으로도 파이팅 하시고요. 모두 부자 되세요. 저 김연영 리포터가 응원하겠습니다. 파이팅! 열정 가득한 대표님들의 모습을 보니까 저도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 같습니다. 최근 고환율, 고금리, 고물가의 삼고 기조가 지속되면서 기업인들의 한숨이 더욱 깊어지고 있는데요. 여기에 경기 악화에 따른 자금 유동성에 관한 부담 또한 커지고 있죠. 조은주의 클로즈업, 이번 시간에는 대표님들의 고심을 덜어드리기 위한 정보를 가져왔습니다. 바로 상생형 결제 방식인 매출 채권 팩토링인데요. 관련해서 전문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창입니다. 네, 먼저 매출 채권 팩토링이 어떤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팩토링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생소하실 텐데요. 쉽게 설명을 드리면 상거래에서 발생한 외상 매출 채권을 조기에 현금화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네.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어떤 농산물 납품업체가 마트에 제품을 납품을 했어요. 그러면 마트 입장에서는 그 즉시 현금을 지급해주지는 않거든요. 그 제품이 진열되고 소비자에게 팔리고 나서 대금이 들어와야 이 판매기업한테 대금을 지급을 하는데요. 판매기업 입장에서는 3개월, 뭐 늦어지면 6개월 정도 기다려서 그 대금을 지급받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판매기업이 더 많은 생산 활동을 할 수도 있고 매출을 늘릴 수도 있는데 대금 지급이 늦어지다 보니까 그 많은 매출 생산 활동을 못 하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구매기업 입장에서도 보면 이 제품이 팔려야 대금이 들어와야 돈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좀 무조건 기다려라.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이 팩토링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면 구매기업이 직접 대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판매기업이 본인의 채권을 바로 양도를 함으로써 즉시 현금화할 수 있기 때문에 판매기업과 구매기업 모두에게 굉장히 유리한 금융 서비스입니다. 네, 이해가 됐습니다. 근데 이게 대출하고는 또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대출은 아마 뭐 많이들 알고 계실 거예요. 돈이 필요한 분이 네. 금융기관에 가서 돈을 빌리는 행위를 대출이라고 합니다. 네. 네. 그러면 돈을 빌리는 판매기업이
나중에 상환 의무자가 되는 거고요. 네. 팩토링하고의 가장 큰 차이점이 이 상환 의무자에 있습니다. 팩토링은 구매 기업, 그러니까 제품을 구매한 기업이 나중에 상환 의무자가 되는 거고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팩토링은 대출이 아니라 채권 양도이기 때문에 결정적으로 마지막에 상환 의무자가 달라지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중소기업에서는 이 대출의 문턱이 높다 이런 또 애로사항이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국내 기업 여신 시장은 대기업 위주로 돌아가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중소기업들은 어떤 한도 문제 그리고 높은 금리 문제 때문에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네. 그리고 받더라도 원하는 만큼의 한도가 나오는 경우도 잘 없고 굉장히 예상보다 금리가 높게 나오는 그런 애로사항이 많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 이 팩토링 서비스는 조금 더 중소기업에 가까운 네. 훨씬 더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팩토링과 또 유사한 금융 상품으로 외상 매출 채권 담보 대출도 있더라고요. 네. 네네. 이건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아마 흔히들 외담대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외상 매출 채권이라는 것이 아까 팩토링 초기에 설명드렸을 때 나온 그 바로 외상 매출 채권이고요.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신용대출을 받지 않는 이상 담보대출을 받게 됩니다.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 기업이 담보를 제공을 해야 되는데 뭐 흔히 잘 아시는 것처럼 부동산이나 동산을 담보로 제공할 수가 있고요. 네. 이 상거래에서 발생하는 외상 매출 채권도 담보로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판매 기업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외상 매출 채권을 은행에 담보로 제공을 하고 대출을 받는 거를 외담대라고 하고요. 네. 팩토링과는 전혀 다른 서비스죠. 효과는 비슷하지만 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외담대는 대출이고요. 팩토링은 채권 양도입니다. 그래서 판매 기업이 외상 매출 채권 담보 대출을 이용하게 되면 본인의 채권을 담보로 제공을 하고 본인이 대출을 받는 겁니다. 네. 네. 오. 그리고 팩토링은 구매 기업이 이제 상환 의무자가 되는 채권 양도 절차를 따르게 되고 결론적으로는 전혀 다른 상품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네.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대출보다 팩토링을 이용하는 것이 여러 가지 장점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알아보니까 이 매출 채권 팩토리라는 개념이 1920년대 미국에서 도입됐고 또 영국과 일본 등 금융 선진국에서는 이미 활발하게 또 운영 중이더라고요. 근데 이게 국내에서는 왜 또 생소한 개념인지 또 금융기관에서는 왜 이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현재도 뭐 미국이나 유럽 쪽에서 팩토링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1970년대 그때 많이 있었던 종금사를 통해서 도입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몇 차례 실행도 했었고 크게 뭐 활성화되지는 못했지만 명맥은 유지해 오고 있었는데요. 결정적으로 이제 크게 활성화되지 못한 이유가 이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평가 때문입니다. 이 외상 매출 채권 담보 대출과 달리 네. 팩토링 서비스는 채권을 완전히 양도를 하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이 구매 기업의 신용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매 기업이 네. 나중에 상환 의무자가 되기 때문에 구매 기업의 신용도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 정확한 평가가 가능해야 이 팩토링이 활성화될 수 있고요. 70년대 도입 이후에 그동안 이 구매 기업에 대한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 평가가 정확히 이루어질 수 없었기 때문에 그동안 활성화되지 못했고요.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기업의 그 회계 빅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실시간으로 이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 평가를 정확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생겼습니다. 기존에 없던 방식이죠. 그래서 이런 방식을 통해서 이제 구매 기업에 대한 정확한 신용도 평가가 가능해졌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 팩토링 서비스가 이제 본격적으로 도입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 앞서 팩토링에 대한 설명을 들으면서 이 상환 의무가 전가되지 않는다는 점이 매력적으로 들렸는데요. 그 외에도 이 중소기업이 이 팩토링 서비스를 이용하면 이 어떤 점이 좋은지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상환 의무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기존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크게 문제가 됐던 게 연쇄부도예요. 판매 기업이 물건을 납품하고 나서 구매 기업으로부터 돈을 못 받는데 구매 기업이 부도가 나면 판매 기업까지 부도가 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판매 기업은 정상적으로 이제 기업 활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구매 기업의 영향으로 부도가 나는 그런 경우가 많았는데 이 팩토링 서비스를 이용을 하게 되면 상환 의무는 구매 기업에만 있고 구매 기업이 상환을 못 하더라도
판매 기업에게 전가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문제됐던 이 기업의 연쇄 부도를 막을 수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이 될 수 있고요. 판매 기업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납품한 제품에 대해서 네. 조기에 현금화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바로 다음 사업 활동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만큼 매출을 증대시킬 수 있고 제품을 많이 생산해낼 수 있는 가장 큰 장점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대출과 비교했을 때도 여신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기업의 어떤 대출 한도로 잡히질 않아요. 그래서 기존의 대출에 영향도 주지도 않고 어떤 신용 점수에도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럼 구매 기업 입장에서 생각해 봤을 때는 구매 기업은 지금 당장 돈이 없더라도 이 팩토링 서비스를 이용을 하게 되면 제품을 살 수가 있어요. 네. 판매 기업은 작은 공급자로부터 돈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외상 거래를 구매 기업 입장에서는 할 수가 있는 거고요. 네. 3개월이면 3개월, 6개월이면 6개월 그 기간 동안에 어떤 현금 흐름에 있어서 굉장히 여유가 생깁니다. 네, 그러네요. 네. 그리고 보통 이제 실제 상거래에서 현금을 주고 매입을 하게 되면 할인을 해주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100만 원짜리인데 지금 당장 현금으로 구매를 하게 되면 90만 원에 사올 수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구매 기업 입장에서는 팩토링 서비스를 이용을 해서 바로 즉시 현금을 지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 매입 단가보다 상당히 낮춰서 네. 제품을 사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판매 기업과 구매 기업 양 기업에 모두 도움이 되는 네. 서비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